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소프트웨어의 융합에 대한 측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와 종류, 내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저희가 융합이라는 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인식을 조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그 구체적인 예시를 조금 더 분야별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융합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거의 모든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다발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학문이나 기술이나 문화나 종교,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사회 발전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약간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유튜브라는 컨텐츠 혹은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얼마 전에 아마 기사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관련된 앱이 나와서 이제 확진자 동선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걸 중학생이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라는 것도 들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그러니까 분야별로 의미 있는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측면이죠. 사회와 연관돼 있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역이라는 건 사회 영역도 있고요. 여러분 개인, 요새는 뭐 브이로그라든가 개인 유튜버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꽤 많을 거고요. 미디어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예전에는 TV만 보면서 뭔가 그때 본방사수를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3분짤로 나오는 내용들을 온라인, 모바일로 훨씬 더 많이 보시고, 전체를 내용을 보기보다는 TV를 보면서도 모바일로 무언가를 보고, TV를 보면서도 게임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자, 이러한 측면은 보통 이 융합이라는 거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대는 뭔가 봤을 때, 구현보다 이 기획적인 측면, 결국 사람을 바라보는 기획적인 측면에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건 단순히 기계적인 측면, 소프트웨어 융합이라고 해서 기계적인 측면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 대한 필요성을 얼만큼 인지하는가가 핵심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설이나 만화를 볼 때 어떻습니까? 이제 요 측면에서 이제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마다 선호하는 매체는 다르겠지만, 소설이라고 치면 소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서 구현이 되고 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만화는 뭘까요? 만화에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미지와 결합되면서 융합되면서 만화라는 컨텐츠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만화가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라면 움직이는 동선으로서의 이미지가 같이 첨부가 되면서 어떻게 그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영화가 갑자기 보는 것,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관람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주인공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 같이 포함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이미 이 소프트웨어적인 융합이라는 건 이미 너무 많이 구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일상에서도 이런 측면들이 다 나타나고 있고, 지금 대부분 나오는,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나오는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뭐 이런 측면, 센서라든가 클라우드,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한다면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기존의 자동차 기술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컴퓨터 공학 기술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자율주행 인식하는 센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법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윤리적인 측면을 AI 형태로 뭐 구현을 하던가 같이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요소들은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융합 혹은 연계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예전부터 이제 어떻게 변해 왔는가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뭐 굳이 산업혁명이 어떻게 변했다 뭐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 이 측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산업혁명의 변화라는 걸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기초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큰 줄기에 따라서 변화했는지를 좀 더 인식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지금 현재에서는
바로 정보화 시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가 정말 엄청나게 플랫폼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소프트웨어 융합이 훨씬 더 부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시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몇몇 이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와 예술 분야를 가상현실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가상현실에 대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나오죠. 요새는 뭐 VR룸 같은 것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뭐 예술 프로젝트로 어떠한 공연을 함에 있어서 배경을 홀로그램을 만든다던가, 뭐 아리랑이나 아니면 무슨 봄의 이미지나 느낌을 나타내는 연주회를 할 때 홀로그램으로 벚꽃이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형태의 영상이나 화면 같은 것들은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이제 예술뿐만 아니라 건축 분야에서도 사용이 돼요. 아마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CAD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이 CAD라는 프로그램은 3차원 모델링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색상이나 명암을 구현하는 렌더링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CG 같은 것처럼 실제 건축 분야에서 내용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삶에서 꼭 필요한 의학적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새 이제 진단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상현실과 AI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사람의 몸을 스캔해서 병명이라든가 아니면 그 측면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내시경도 하나의 기계적인 측면이지만 그걸 찾아주거나 보완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겠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뭐 크리스퍼 같은 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내가 이제 병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커팅을 해버린,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게 조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죠. 예전 책에 뭐 슈퍼콘이라든가 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큰 알갱이를 갖고 있는 뭐 옥수수라든가 자이언트 토끼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러한 유전자 위험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러한 측면에서도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뭘까요? 이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에 거의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되는 측면이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 분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지난번에 패션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통 다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지만 이걸 좀 더 구체화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융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수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컴퓨팅 사고를 일상으로 갖고 와서 내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되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내가 내 영역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융합과 컴퓨팅 사고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